노후를 노린 덧 60대에 붕괴된 일상.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박영호 씨가 마침내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이었습니다. 68세의 그는 29살에 입사해 평생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야근과 출장도 마다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교육비와 집 마련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30평 아파트 한 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었고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겠네요. 아내 김미숙 씨의 말에 박영호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지. 이제 우리 시간이야. 두 사람은 그간 미뤄왔던 국내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설렜습니다. 제주도도 가보고 경주도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 대비였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앞으로 20년 이상의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1억 원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 박영호 씨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 남짓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손해였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대출받아 집을 산 상태였고 딸은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지. 애들한테 부담 주면 안 돼. 박영호 씨는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원했습니다. 퇴직 후 첫 주말, 박영호 씨는 동네 정자에서 다른 은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돈 굴리기가 참 어려워요. 은행 이자로는 생활비도 안 나와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 신중하게 투자처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직 한 달 후 박영호 씨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최성규 씨가 커피를 마시자며 연락해왔습니다. 최성규 씨는 3년 전 대기업에서 퇴직한 선배였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영호 씨, 좋은 투자처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서요. 최성규 씨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도 2년째 투자하고 있는데 연 수익률이 15%예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좋아서 주변 분들께 추천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실제로 매달 120만원씩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원금 1억으로 한 달에 120만원이면 정말 괜찮네요. 며칠 후 최성규 씨는 투자회사 직원을 직접 소개해 주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여성 김지영 과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 특화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합법적인 금융회사예요. 그녀는 회사 등록증과 각종 인허가 서류를 보여주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 고객분들께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품을 제공합니다. 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두어서 위험도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영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원금 손실 위험은 없나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5년간 단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이 없어요. 최 선배님처럼 만족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김 과장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을만한 이웃이 추천하고 전문 회사에서 보장하는 투자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박영호 씨는 퇴직금 8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천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두고 8천만 원으로 시작해보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송금한 후 그는 매달 100만 원씩 수익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월 100만 원이면 생활비로 충분하겠어. 첫 달에는 정말로 100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들어왔어. 박영호 씨는 기뻤습니다. 최성규 씨도 어떠세요? 제 말이 맞죠? 라며 뿌듯해했습니다. 둘째 달에도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도 다행이네요. 이제 좀 안심이 돼요 라며 안도했습니다. 셋째 달에도 문제없이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박영호 씨는 여유가 생기자 아내와 함께 전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게 바로 노후 생활이지.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최성규 씨는 추가 투자는 어떠세요? 더 많이 넣으면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는 데라고 제안했지만 박영호 씨는 신중하게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넷째 달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익금 입금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영호 씨는 김지영 과장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최성규 씨에게 문의했지만 그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연락이 안 돼요. 회사에 직접 가보죠. 다음날 두 사람이 회사 주소로 찾아가 보니 건물은 있었지만 해당 층에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 투자회사 있었는데 언제 이사 갔어요? 아, 한 달 전에 갑자기 나가셨어요. 임대료도 밀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박영호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영호 씨와 최성규 씨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수사해주세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요즘 이런 투자 사기가 너무 많아서요. 피해자가 수백 명이 넘어요. 수사는 하고 있지만 돈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박영호 씨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셔야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기 조직들은 돈을 빼돌린 후 증거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영호 씨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영호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자책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최성규 씨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완전히 속은 거네요. 그날 밤 박영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김지영 과장의 그럴듯한 설명과 가짜 서류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까? 사기꾼들의 치밀한 계획에 경악했습니다. 정부 인증이라고 했던 서류들도 모두 위조였고 회사 등록증도 가짜였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박영호 씨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기 사례들을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같은 수법에 당했고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기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깨닫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믿었던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영호 씨는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에게는 투자가 잘 되고 있다며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매달 받기로 한 투자 수익금 100만 원이 없으니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내 김미숙 씨의 질문에 박영호 씨는 투자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지급이 늦어진다고 해. 곧 들어올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금이 계속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박민철이 명절에 용돈을 드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괜찮으세요? 박영호 씨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부모님의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도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결국 아내가 먼저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요즘 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수익금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아들은 즉시 아버지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어떤 투자를 하신 거예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박영호 씨는 결국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사기당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모두 잃었어. 아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아내도 남편의 고백에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노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안타까워했고 아내는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가족의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네 정자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던 중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회사에 투자했다가 당했어요. 저희 동네에서만 10명이 넘게 피해를 봤어요. 박영호 씨는 경악했습니다. 정자에 모인 어르신 12명 중 절반인 6명이 같은 투자회사에 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금액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적게는 3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총 피해액만 해도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 동네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당했다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성규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완전히 속은 건 아니었어요. 그의 말에 다른 피해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소액으로 투자했는데 정말 수익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뢰하게 됐고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게 된 거예요. 최성규 씨는 자신도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 역할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을 폰지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수익금을 주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래요. 한 어르신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꾼들은 최성규 씨 같은 초기 투자자들을 미끼로 활용해 더 많은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도 생겼습니다. 최 선배가 우리를 속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평소 화목했던 동네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박영호 씨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해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까지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을 하나로 모은 것은 박영호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법무팀에서 일하는 그녀는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힘들지만 집단으로 대응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었고 박영호 씨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우리끼리 뭉쳐서 끝까지 싸워봅시다. 피해자 모임은 매주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언론에도 사건을 알렸습니다. 시니어 투자 사기의 실태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박영호 씨의 말에 다른 피해자들도 동참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기는 현실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기자의 인터뷰에 박영호 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시니어 대상 투자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박영호 씨는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시니어 대상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영호 씨는 자신들의 아픔이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박영호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8천만 원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기 조직의 주모자들은 구속되었지만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린 후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투자금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영호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니어 투자 사기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국 각지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기 예방 강의를 했습니다. 저처럼 당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박영호 씨의 생생한 경험담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한 어르신은 덕분에 비슷한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박영호 씨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택시 운전을 시작해 생활비를 보충하고 주말에는 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람이죠. 가족 관계도 오히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강인함을 보며 많이 배웠다며 더 자주 안부를 물었고 아내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며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돈을 잃는 것은 아프지만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전국의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투자 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박영호 씨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